안녕하세요. 만나토의 양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며칠 전에 받은 카톡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며칠 전에 모르시는 분이 밤에 새벽에 카톡이 온 거예요. 그 내용은 런던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비행기가 결항이 되면서 길을 잃어버리신 거죠. 그날 런던에서 로마나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날 런던에서 가능한 파리의 다른 공항으로 가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던 공항이에요. 어디였지? 라마주? 리미주? 프랑스의 리모주 공항? 거기에 계셔서 지금 어떻게 이탈리아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파리와도 먼 기차로 5시간이 넘는 곳이었거든요. 잘 많이 안 가는 그런 곳에 계셨어요. 그분이 또 알아봤는데 비행기로 이제 이탈리아나 이쪽으로 넘어가시려면 3일 후에 뜬다 비행기가,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저에게 문의를 주셔서 조금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고, 그 새벽 3시에 갑자기 오지랖이 발동돼서 외국에서 미아가 되면 너무 짠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날도 몇 번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가고 계신지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유럽에서 미아가 됐을 때 내가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에 말씀드리는 주요 지역들은 서유럽 지역을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서유럽이라고 하면은 뭐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요 정도 위주의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고객님들이 뭐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해서 이동을 하실 텐데, 할 때 결항이 되거나 아니면은 기차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나 기차를 잘못 타서 길을 잃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먼저 그 도시의 중심 허브 지역으로 가셔야 해요. 뭐 아무데나 가시면은 정말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허브 지역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탈리아에서는 무조건 밀라노를 찾아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쥐리히나 아니면은 기차가 많이 다니고 또 경유지로 많이 지나가는 곳이 베른, 아니면 제네바 요런 쪽을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뭐 북역이나 동역이 있고, 그다음에 리옹역 요 정도를 많이 가시면 돼요. 런던에서는 뭐 월털루나 아니면 패딩턴, 뭐 아니면 세인트 판크라스 뭐 요런 데를 찾아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원하시는 지역으로 그래도 착착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여기 프랑스네 여기 스위스네 하고 가시면은 다른 내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가는데 막 기차가 하루에 한 편 있거나 막 며칠에 한 편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3-4번씩 경유를 해서 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나라의 주요 기차역은 알아놓으셨다가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항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 유럽에서 많이 결항이 되고 뭐 짐이 안 오고 완전 헬게이트가 열렸죠.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쪽이 심한데요. 영국에서는 워낙 요즘 항공사고가 많다 보니까 며칠 전에 항공 승객 헌장이라는 거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돼 있냐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기본적인 권리, 뭐 연착이 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뭐 짐을 분실하였을 경우, 결항이 되었을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승객들이 보호받을 권리와 이제 보상받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항공사에서 이제 그냥 무시하고 잘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헌장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요즘 많이 일어나는 그 항공사고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사실 프랑스 쪽 항공사들은 이 7월
쯤에 원래 파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이 많이 결항이 되거나 공항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직원들이 많이 줄었고 그 인력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많이 늘어나면서 헬게이트가 열렸죠. 또 지금 영국은 또 열차가 파업인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금 여름 휴가철인데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고객님들이 외국에서 미아가 되지 않고 말씀한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런 지역으로 최대한 이동을 하셔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 갈 때 기차 예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차가 필수죠, 자유여행을 하려면. 근데 요즘 기차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유럽 여행 갈 때 가장 많이 끊는 게 유레일 패스를 많이 끊고, 또 스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스위스 패스를 끊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보다 거의 한 10% 이상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금액이. 환율도 올랐고, 환율이 몇 달 전보다 이제 100원 이상이 올랐으니까 사실 100원이면 거의 10%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부분들이 금액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저도 고객님들의 일정을 짜드리다가 보면 유레일 패스를 끊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구간권을 끊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무작정 이제 유레일 패스를 끊기보다는 내가 기차로 이동하는 기간이 4일 이하고 크게 멀지 않은, 크게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냥 구간권을 끊으시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만 여행한다 하시면 저는 차라리 패스보다는 구간권을 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스위스를 여행을 한다, 스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시면 무조건 스위스 패스는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스위스 말고 다른 유럽 지역을 같이 여행을 하면 유레일 패스를 끊는 게 좋지만 2개국 나라나 3개국 정도로 여행하시는데 스위스가 많다 하시면은 스위스 패스를 끊으시고 구간권을 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스위스 패스에 그 혜택이 되게 많아요. 다른 패스들은 사실 그 도시들의 교통이나 이런 것들,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무료가 아니지만 스위스 패스는 대중교통도 무료로 많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스위스 경치 좋기 때문에 그곳에 뭐 유람선이나 관광 열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풍경 열차 그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할인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고,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패스는 꼭 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열차를 끊으실 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구간권을 기준으로 볼 때 이탈리아에서는 저는 뭐 트렌 이탈리아나 다른 열차들이 많이 있지만 이탈로 열차를 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탈로 열차가 다른 열차에 비해 조금 저렴하고 우리가 가는 주요 도시들은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탈리아에서 뭐 로마, 피렌체, 베니스, 밀라노 이렇게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 구간들을 다 연결을 하고 있고, 구간권이 다른 열차에 비해 조금 저렴하고, 또 우리나라에 그 총판이 생겼어요. 이달로 총판이. 그래서 예매도 되게 수월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금액들을 얼마 전에 살짝 비교를 해봤더니 뭐 그렇게 수수료가 많지도 않고 해서 구간권 끊으시는 분들은 뭐 이달로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스위스에서는 열차를 예매를 하실 때에 SBB 스위스 국철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뭐 스위스 패스를 끊으시면 정말 이 열차를 다 마음대로 타실 수가 있어요. 스위스 안에서, 스위스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루체른에만 있다가도 옆 동네 베른에도 가실 수 있고, 뭐 이제 인터라켄이나 이런 데도 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루체른에서 뭐 리기산에 갈 때에 배를 타고 이제 열차를 타고 가시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를 이동하실 때에는 SBB 스위스 국철 이용 많이 하시고, 이것도 무제한으로 이용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뭐 스위스 패스 끊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위스에서 이제 파리로 넘어가실 때에는 이제 떼제베 많이 이용하거든요. 리옹역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조금 구간이 길다 보니까 조금 구간권으로 끊으시면 많이
비싸져요. 근데 제가 3개국 정도의 나라를 간다, 내가 이탈리아, 스위스, 파리까지 간다 했을 경우 보통 열차를 타는 일수가 이제 한 4일, 5일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유레일 패스와 구간권과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거의 약간 비슷해요. 연속 패스 제일 짧은 게 4일권부터 있거든요. 예를 들어 5월 1일 날 연속 패스를 게시를 할 거예요. 그럼 4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4일 안에 이 3개국을 다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플렉시 패스라고 해서 제일 짧은 게 4일권이에요. 플렉시 패스는 내가 원하는 날짜 4일을 이용하는 거예요. 5월 1일 날 게시를 했어요. 3일 날 또 열차를 타요. 5일 날 열차를 타요. 7일 날 열차를 타요. 그러면 딱 4일을 타잖아요. 그럴 때는 플렉시 패스를 쓰면 돼요. 근데 이제 3개국을 가실 때는 보통 4일보다는 더 타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유레일 패스가 5일 이상 뭐 되는 거를 끊던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구간권을 다 끊는 것보다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가격 비교를 잘 해보시고 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열차를 끊으실 때 대표적으로 풍경이 좋은 뭐 골든 패스 라인, 뭐 루체른에서 인터라켄 구간 요런 데를 잘 일정을 짜실 때 넣으셔서 예쁜 풍경도 보시고 하시면서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런던 넘어갈 때에는 뭐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항공 이동보다는 유로스타라고 파리의 중심지와 런던의 이제 중심지를 연결하는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유로스타를 타고 가시면은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정말 싸게 예매를 할 때 보면 하나 기준으로 뭐 10만 원 이하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저렴해도 구간권으로 끊으실 때에는 10만 원 초반 요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개국을 여행을 하신다 하실 때에는 가격을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적당한 패스들을 고르시거나 구간권을 끊으시면서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구간권을 끊으시는 분들은 일정대로 움직이세요. 근데 길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 결항이 됐다거나 기차가 취소됐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유레일 패스나 스위스 패스를 끊으셔서 정말 자유롭게 여행을 하시는데 장기로 여행을 하시면서 가시다가 이제 나 가려고 했는데 없네? 이렇게 되는 경우죠. 패스를 끊으신 분들이.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지역들 꼭 기억하셔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나투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